하늘맞이 무속대학 정보사 당대감입니다. 자, 오늘은 신당관리 제5편 계속 반복되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강의를 쭉 지켜보신 분들은 무속인들이 자기 신당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이 한약부대에서는 불사할머니라고 하고, 특히 경상도 전라도 지역에서는 시주할머니라고 하죠. 시주할머니 명칭을 시준할머니, 세존할머니라고 해서 이 단지를 시주단지, 시준단지, 세존단지 이렇게 어떤 명칭을 붙이더라도 또 이것이 충청도 전라도로 와서 칠성할머니, 칠성단지, 서울 이북부대에서 재석할머니, 칠성할머니, 재석단지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는 똑같이 결국에 내 할머니겠죠. 내 할머니. 초기에 했던 강의에서 속인들이 가장 쉽게 아니면 가장 편하게 아니면 늘상 습관적으로 이렇게 인정하시는 분이 결국 이 불살문이라는 분인데, 이 불살문의 명칭은 결국은 우리 사람이 붙인 거란 얘기죠. 그냥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거, 그냥 도대체 불살문이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잘 모르죠. 그냥 우리 할머니라는데 정답이 있는 거예요. 다만 이 우리 할머니가 나한테 친가냐, 외가냐, 3대냐, 4대냐, 5대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나한테 어떤 할머니가 불사할머니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친가가 더 가깝겠어요, 외가가 더 가깝겠어요? 당연히 친가가 가깝죠. 근데 남자는 친가가 가깝지만 여자는 친정엄마를 따라가기 때문에 외가가 더 가까운 듯이, 사실 어려서 여러분들 이렇게 어려서 일가친척이 지금 특히 5, 60대 넘으신 분들 아니면 지금 20, 30대 분들도 마찬가지로 여자분들은 엄마랑 친하죠. 그러다 보면 엄마는 당연히 이모들하고 친하겠죠. 엄마는 또 친정엄마랑 친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외가로 이모나 외할머니는 상당히 자주 왕래를 해요. 근데 고모나 친할머니는 만약에 따로서는 좀 어렵고 불편한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남자는 내가 친하고 싶지 않아도 할머니가 나를 그냥 이뻐해 귀여워 하고, 그러니까 할머니는 내 새끼, 내 아들이면은 장자, 장손 아니면 우리 새끼 손주 이거지.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아무튼 이 어떤 경우에도 여자 보살님이든 남자 박수나 법사를 해도 어떤 경우에도 내가 친가 외가가 먼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때 특히 손에 장을 쥐어도 틀림없는 사실인데, 이 지금 현재 과거부터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남자 박수나 법사들은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분을 갖다 놓고 물어보세요. 처가부리가 안 움직입니다. 잘. 남자들은 오로지 친가 외가예요. 그 중에서도 남자들은 거의 친가부리가 움직이는 확률이 70%에서 80%, 90%예요. 외가부리가 주장에 대해서 움직이는 경우 남자들은 거의 적어요. 그렇다고 해서 남자가 박수, 법사가 외가부리가 안 움직인다는 건 아니에요. 외가부리가 합의를 받는 것이 훨씬 불려가는데도 좋고 원활하게 돌아가요. 그걸 제가 자동차 바퀴에 비유를 하잖아요. 자동차 바퀴가 4개 있는 자동차로 돌아가서 친가 외가 할머니 할아버지로 돌아가는 게 나은지, 2바퀴짜리 자전거로 친가 할머니 할아버지만 돌아가는 거하고 어떤 것이 더 원활하게 가겠느냐 이렇게 봤을 때, 다만 여자 보살님들은 문제가, 우리나라 사람은 이전부터 여자는 결혼을 하면은 시집 귀신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것처럼 여자들은 시가부리를 자주 느끼게 돼요. 그것은 더군다나 여자는 시가부리에 남자가 결혼을 하면은 이 자손을 낳게 된다면
자손을 낳게 되면은 부리가 형성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가부리가 움직여지고 느껴지기는 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나가 여자 입장이라도 나를 내 몸을 만든 거는 나의 친가 외가 결국 친정으로 친가 외가라는 얘기지 나한테 할머니 외할머니라는 얘기지 이 시가의 할머니 외할머니는 시가에도 친가가 있을 것이고 시할머니 외할머니는 결국은 나하고는 이 신랑 남편이라는 끈을 이용해서 자손이 있을 때 자손을 통해서 나하고 연결이 되는 거지 자손을 떨어뜨려 놓고 볼 때는 나하고는 남이란 말이야 남. 근데 이 남이 나한테 몸주로 들어올 수가 있느냐? 안 들어오진 않아요. 전혀 100% 아니라고. 그럴 경우에는 이 시가부리가 이 친정부리보다 월등히 우리가 말하는 살아생전에 하시던 일이 이 시가부리의 시할머니가 됐든 시어머니가 됐든 시외할머니가 됐든 이분들이 살아생전에 정말로 무당 노릇을 대대로 했다든지 정말로 매일같이 물 떠놓고 빌던 행위를 아주 지극정성으로 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이런 경우 대신에 친정으로 외가부리는 뭐 교회를 다녔다든지 절에만 다녔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냥 나 먹고 살기 바빠서 이런 걸 별로 등한시했다든지 이렇다면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불의의 능력이라 그래요. 조상님들도 무속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신 분들, 그걸 뭐 요즘 말로 뭐 돌을 닦았느니 공부를 했더니 그런 표현을 써도 할 수 없는데 저는 돌을 닦았다 공부했다 돌아가신 분들이 공부할 일이 없어요. 살아생전에도 하기 싫은 공부를 왜 죽어서 하냐고. 그것이 아니라 어떤 조상님도 살아생전에 자기가 이 빌든 행위, 우리가 공들이던 행위를 많이 하신 분들은 죽어서 도가 높다고 그래요. 그 도라고 하는 표현이 안 되고, 다만 여러분들이 주변을 보세요. 엄마가 무당이었고 할머니가 무당이었던 사람이 확실히 무당으로 하는데 점도 잘 보고 연금하고 공수도 잘 나오고 해요. 근데 비록 무당은 아니어서 우리 엄마가 매일같이 물 떠놓고 빌었어. 우리 새끼들을 위해서. 우리 할머니도 또 맨날 물 떠. 이런 분들도 집안에서 무당이 되면은 잘 돼요. 잘하고 연금하고.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 엄마 할머니가 빌었느냐에 따라서 틀리는데 그거를 도를 닦았느니 못 닦았느니로 따진다면은 죽어서 도 닦아서 아무리 교회를 100년 다니던 양반이 대대로 교회 다니던 양반이 와가지고 도 닦아가지고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렇게 아들이나 딸이나 자손으로 연결된 끈이 있다고 해서 시가부리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란 얘기예요. 특히 우리가 신당을 관리한다는 의미가 신당에 옥수그릇이 몇 개냐, 촛대가 몇 개냐, 옥수그릇을 며칠에 한 번 가느냐, 초를 며칠에 한 번 가느냐, 뭐 청소를 얼마, 이것은 외부적으로 보이는 신당 관리고, 정말 신당 관리에 우리가 가장 큰 목적은 내 신령님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내 신령님들 어떻게 모셔놓고 어떻게 받아놓고 할 것이냐. 이때 항아리를 2개 넘어뜨고 3개 넘어뜨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항아리를 하나 놓든 2개 놓든 3개 놓든 이 항아리 어떤 분이 합의받아서 움직이고 어떤 분이 이것이 주로 움직이는 분이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특히 제가 우려스러워하는 부분은 지금이 경기도, 이게 서울 경기도 이쪽 지방에서는 조금 이런 현상이 덜한데 저 밑으로 내려가면 전라도 경상도, 특히 경상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를 보이는 건데, 시가부리가 자손이 있으면 시가부리를 100% 모셔야 된다고 이렇게들 주장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고, 그로 인해서 물론 자기는 알지도 못하는 시가부리를 의무적으로 항아리를 모셔낸단 말이에요. 그것도 시가부리 시주할머니, 시가부리 세존단지로 해서 모셔낸단 말이에요. 특히 일반인들도 업대감으로 복대감으로 받아 모실 경우에 시가부리 시할머니들 모셔놓는다고 그래서 도대체 나는 느낌이 없고 알지도 못하는데
거기다가 무당도 마찬가지. 내리고 타는 날 시가부리 할머니 할아버지 시가부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시가부리 시어머니 전혀 움직이지도 않는데 자손들 위해서 그냥 모셔놓는다고 가서 모셔놓는 것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셔놨을 때 움직이지 않는 양반을 모셔놓으면 그때 움직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라는 사람은 분명히 우리 친가하고 외가에서 공동으로 합작을 해서 아버지하고 엄마가 나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나한테 아버지는 성을 주시고 엄마는 몸을 주시고 뼈를 주시고 아버지는 씨를 주시고 엄마는 살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를 만들었는데 이 나를 만드는 이 양반들이 내 몸의 주인이라고 움직이려 해서 몸주로 움직이는데 나한테 몸주도 아닌 내 몸하고 상관이 없이 그저 자손이라는 인연으로 인해서 이 양반들을 모셔놨다고 하면은 이 양반들은 너는 시집 왔으니까 당연히 내가 주인이다라고 시가부리에서 당신들이 주인이라고 움직이려고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시가부리에서 오신 분들하고 친정부리에 오신 분들하고 옛날에는 사돈네가 겸상도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한 신당에 시가부리 친가부리를 같이 모셔놓으면은 이게 돌아가겠냐고 쌈박질만 하지. 제가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무당들을 경험해보고 무수히 많은 무당들을 상대해보고 상담을 해보고 그 양반들 하소연을 들어주고 했는데 내리굿하는 날 선생들이 나는 느낌이 없는 시가부리를 모시라고 그래서 모셨는데 그날부터 신랑이 지랄나고 애들이 환란이 일어나고 심한 경우는 얻어맞고 이혼하고 애들이 다른 짓하고 비행을 저지르고 집 나가고 집안이 쑥대밭된다는 얘기를 수없이 많이 들어봤어요. 이를 내가 몸으로 받아서 직접 몸으로 받아서 모셔놨는데 집안이 편하다. 그럼 모시세요.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시가부리를 모셔놨다고 하는데 도대체 시가부리에 누가 움직이는지 느낌이 없다.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시가부리하고 모셔놨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우리 친정에서 와 계시는 거야. 그렇다고 그걸 시가부리로 목 잡아서 모셨으니까 내모시고 다 그런 의미라고 하지 말고 항아리가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항아리가 없어도 내 조상님은 내 몸으로 움직인단 말이야. 내 몸. 단지 내가 거기다가 이 양반들이 시가부리 할머니라고 모셔놓고 거기다 대고 시가부리 해대면은 올 수밖에 없죠. 움직일 수밖에. 내가 가도 되나 보다. 그럼 아버지 그 친정부리에서 주인이라고 앉아있어. 야, 너 당신들 뭐야? 내가 주인인데. 왜 내가 얘 새끼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주인이지. 절대로 시가부리 친가부리는 합의가 안 돼요. 이거를 옛날 말로 대신다툼이라서 신다툼이 난다. 신다툼. 이 신다툼이 나고 대신바람이 난다. 대신바람. 이렇게 되면 무당은 정말로 힘들어져요. 아무튼 특히 시가부리의 문제에서 자손이 있으면 시가부리를 모셔야 된다고 그러면은 요런 경우에 본인들이 해당이 되시나 안 되나 요거 일리하시면 돼요. 자, 무당이라는 사람들이 무속인이 되기까지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질문하는데 왜 내가 신령님이 왔는데 조상님은 날 이렇게 못 살게 합니까?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냥 정말로 잘 먹고 잘 산다면 신을 쳐다보겠어요? 조상을 쳐다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내가 힘든 상황을 만들어야지 당신들 쳐다보니까 대신에 당신들 쳐다보고 당신들 믿고 따르고 살아가다 보면은 도로 다시 그만큼의 나한테 또 벌어주시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결혼을 여자분도 한 번 한 번 있고 두 번 한 번 있고 세 번 한 번 있고 네 번 한 번 있고 다양해요.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첫 번째는 아들이 없고 두 번째는 아들이 있고 첫 번째는 아들이 있고 두 번째 없고 세 번째는 아들이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없는데 네 번째는 아들이 있고 세 번째는 딸이 있고 어떤 경우에서라도 뭐 어떤 사람은 아들이 있으면은 시가부를 모셔야 된다. 어떤 사람은 딸이 있어도 자식이 있으면 모셔야 된다. 어떤 사람은 무조건 딸이고 아들이고 상관없이 첫 번째를 모셔야 된다. 어떤 때는 딸이고 아들이 상관없이 무조건 맨 마지막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을 모셔야 된다. 어떤 경우는 사별한 경우는 모셔야 되고 이혼한 경우는 안 되고
어디 가서 이혼한 경우는 지금 살아있으니까 모셔도 되고 사별하면 모시면 안 되고 어디다 기준을 두자고 어디다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가장 좋은 기준은 여러분들이 첫 내림굿 할 때라는 생각해 보시면 돼요. 첫 내림굿 할 때. 첫 내림굿 할 때 시가부리가 먼저 와서 들어찼느냐 이것만 보면 알아요. 제일 먼저 시가부리가 움직여서 들어찼느냐 친정부리가 먼저 움직여서 들어찼느냐 이걸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과거로 골로오슬러가 내림굿할 그 당시를 여러분들이 다시 회상해 보면은 시가부리가 먼저 왔느냐 친정부리가 먼저 왔느냐 친정부리에서도 친가부리가 먼저 왔느냐 외가부리가 먼저 왔느냐 이것만 따져보면은 여러분들이 답은 정확하게 나와요. 그 다음에는 여자든 남자든 내림굿할 당시에 친가부리에서 먼저 오시는 분이 있고 외가부리에서 먼저 오시는 분이 있어요. 이 친가부리에서 먼저 오신 분이 있고 외가부리에서 먼저 오신 분이 있는데 이 친가부리에서 먼저 오든 외가부리에서 먼저 오든 이 기간이 1년이든 6개월이든 3년이든 5년이든 7년이든 10년 이렇게 기간이 지나면서 친가부리에서 외가부리를 합의받는 경우 외가부리가 먼저 와서 친가부리를 합의받는 이 경우가 가장 흔한 경우예요. 이때도 친가부리가 먼저 와서 외가부리를 합의받자는데 이때 시가부리로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선생님들이 그렇게 유도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런 경우는 친적이다 가리굿이다 소식굿이다 작두 어떤 곳에 이름을 붙여놓고 해도 시가부리를 잘못 모시면은 친가부리에서 외가부리로 합의받고 외가부리에서 친가부리로 합의받는데 이때 시가부리를 잘못 합의받으면은 그 길로 내리막길 타서 정말 어려운 상황이 벌어져요. 남자는 간단해요. 남자는 어느 경우도 거의 90% 이상 친가부리에서 먼저 오게 돼 있어요. 그때는 시간이라서 외가부리 자연스럽게 합의받으면 돼요. 또 남자가 외가부리가 먼저 오는 경우 간혹 있지만 그때도 친가부리에서 합의만 받으면 돼. 근데 이것이 사실은 쉽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남자 박수나 법사한테는 절대로 처가부리가 왔다라고 안 해요. 어떤 선생님들도. 이 경우는 너무 뻔한 상황이니까. 근데 남자도 마찬가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했을 경우 어느 집을 모시냐고. 애가 생겨도 절대로 남자는 처가부리가 움직이질 않는다니까. 이건 100%라니까 100%. 지금 남자들이 초혼을 해서 100년내를 하고 살아도 절대로 남자는 처가부리 조상님들이 이 박수 법사 신당에 끼우끼우도 안 해요. 못해. 어려운 자리거든. 근데 여자들 같은 경우도 그 자체로 조상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꾸 선생들이 긁어부스럼을 만들어요. 제가 이런 경험을 수없이 많이 했어요.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는 제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 스스로 관찰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우리 보살님들이 시가부리 조상을 사다 놓고 흔들어 가지고 내가 왔다 내가 왔 소리 하고 나 그 다음날 봐가지고 뒤집어지는 경우 경험해 보신 분들 알아요. 그런 분들은 특히 진적을 하든 뭘 하든 시집 자꾸 풀어준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설령 애들이 혹시 걱정스러워서라면은 정말에 이거 굿땅에다가 상만 차려놓고 그냥 옷 놓고서 30분 절하고서 그냥 치워버리셔야 돼요. 건들면 안 돼요. 안 건들고 차라리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들이 시댁 조상들을 마치 제갓집 조상 끌어안듯이 끌어안고 내 할머니 할아버지 책임져 주는 게 낫지. 이 시가부리 상처는 골시골시로 해가지고 그냥 이제 내가 주인인 것처럼 움직여버리기 시작하면은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간혹 1000명에 1명 정도 간혹 시가부리 어떤 양반이 정말로 위대해서 그 양반이 불려주는 경우 제가 지금까지 평생 단 한 명 봤어요. 한 명. 나머지는 시가부리 불려가지고 잘 불리는 분당은 단 한 명도 못 봤고 그런데도 그 시가부리 할머니 모셔놓고 잘 불리는 사람도 내 친정부리가 튼튼한 상태에서 시가부리를 모실 경우에는 딱
한 분, 두 분 모시면 돼요. 특히 내 죽은 남편이 왔다 갔다 한다. 남편이 정말로 애지중지나를 하다가 애달게 하다 살아갔다. 이 남편 하나는 받아줄 만해. 남편은 나하고 살을 섞었으니까. 근데 이 남편을 만난다고 해서 남편의 엄마 되는 시어머니, 아버지 되는 시아버지 같이 모셔놓으면은 또 마찬가지 힘들어져요. 대신에 남편, 죽은 남편이 들어올 때 못을 박아야 돼. 너 하나만 들어와라. 안 된다, 나머지는. 그거를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이나 대한민국 대사관이 미국이나 이렇게 있으면은 대한민국 대사관이 미국에 갖다 놔도 여기는 치해법견이랍니다. 치해법견. 손 못 대요. 대사관은. 도둑놈이 들어가도, 범죄자가 들어가도 여기서는 잡아갈 수가 없어요. 여기는 대한민국 땅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시댁에서 남편 하나, 어떤 경우 시아버지 한 명, 시할머니 한 명 이렇게 받아넣는 경우는 그래도 크게 문제가 없이 흘러갈 소지가 있는데, 이거 역시도 아주 위험하게 갈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당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1, 2, 3, 4강에서 했던 거, 촛대를 몇 개 키느냐, 옥수그릇을 몇 개 키느냐, 음식을, 이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이거는 어쩌면은 내가 촛대를 3개 놓든 4개 놓든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별로 신경 안 써요. 5개 놓든, 옥수를 어떻게 갈든 음식을 어떻게 놓든, 이거는 부수적인 문제. 진짜 우리가 신당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특히 불사할머니, 불사단지, 시주할머니, 시주단지, 이 할머니들이 도대체 누구냐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 특히 경상도 지방에서 지금 여러분들 굿당 마당에 가보세요. 앞마당, 뒷마당에 검정항아리, 해낭아지들이 얼마나 엎어져 있는지. 그는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제갓집이라는 사람들을 구슬하면서 성주를 모셔라, 업단지를 모셔라, 복단지를 모셔라 하면서 선생님들이만 얼쑤덜쑤하면서 너는 시아버지가 대감을 오셨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냥 그날로 내리막길 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업대감, 복대감, 업단지, 복단지, 제수대감, 사업대감, 영업대감을 모실 경우에는 일반 제갓집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 제갓집이 몸주로 받아서 노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그렇게 받아 모신 불상아리, 시주항아리, 세존단지, 시주단지는 절대로 내모실 수가 없고요. 그 여자가 지금 결혼해서 아이들하고 잘 살고 있어도 어느 경우엔 시집을 받아 모실 경우 있고, 어느 경우엔 친정을 받아 모실 경우 있어요. 그것도 역시 무당이 함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당이 어느 정도 감은 잡고 가지만 그래도 굿판을 벌려놓은 상태에서 그 앉아있는 제갓집 업대감, 복대감, 사업대감을 받을 몸주가 직접 그 자리에서 어떤 분이 움직이나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당골래 만당골래 제갓집을 내가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려면은, 첫째로는 내 할머니가, 내 불사할머니, 내 시주할머니가, 친정부리, 친가, 외가 할머니가 확실하게 뚜렷하게 잡고 앉아 있어야지, 내 스스로 내가 나하고 피도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시가부리 할머니, 세존단지, 시주단지, 업단지 모셨다고 해서 나를 불려주고 챙겨주고, 그 다음에는 제 말이 맞다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시가부리 할머니 모셔놓은 분들은 거의 지금 본인 스스로 캐치를 해보시면 돼요. 거의 90% 이상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자손들 잘못되고 꺾이고, 나도 손님 없고 답답하고 말문 막히고 점 잘 안 나오고 이 상태가 돼 있을 거니까, 그런 분들은 틀림없이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셔서, 내가 정말로 시가부리 할머니, 할아버지 내 몸에 딱 실린 상태에서 내가 그 양반을 모셨느냐, 그렇지 않고 어느 선생님이 너는 애 때문에, 남편 때문에, 가족 때문에, 집안 때문에 모시라고 해서 모셨느냐, 그 이후에, 그렇게 된 이후에 내가 지금 현재 상황, 집안의 상황, 가족의 상황, 아이들의 상황은 내가 점을 보고 손님을 보고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움직였느냐, 이걸 확인해 보시면, 내가 시가부리 할머니, 할아버지 안 모신다고 그래도 내 할머니, 내 새끼, 내 남편 내가 끌어안고 가면은 내가 몸집 무당인데 집안 편안하면은 그것이 됐지, 시가부리 할머니를 모셔서 불편하게 되는 것보다 어떤 것이 정답인지는
여러분들이 제 설명을, 제 강의를 들으시고 자기 자신의 과거와 지금 현재 상태를 돌아보면은 거기에 정답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은 신당관리 제 5편으로 겉으로 보이는 모습 말고 내부적으로 우리가 내 신령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관리할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만이 무속대 정보서 정대합니다.